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공개, 합의금 1,000만 원의 진위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김원미 기자는 미리 봤죠? 안에 어떤 내용들 담겨 있던가요? 네, 사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죠. 저희가 그래서 그 영상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왜 욕을 하세요? 유치원 그게 다 찍혀.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뭐가 잡았어요? 네?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택시가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할 때쯤에서 택시기사가 이제 뒤를 돌아보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면 됩니까라고 말을 하는데 별다른 말이 없고 뭐라고 이렇게 낮게 욕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하신 거예요.로 뒤돌아보죠. 네. 그 뒤돌아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몸을 앞으로 훅 내밀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네, 이 모습 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대로 블랙박스에 지금 담겨 있는데 이 폭언 폭행 한 14초 정도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용구 차관 결국 이 폭행 사건이랑 계속되는 이 관련한 계속된 논란에 지난달 28일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 상황은 지금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 창문 밖으로 화면 지금 바뀌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리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용구 차관이 이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1,000만 원은 어떤 돈인가요? 네, 이용구 법무차관을 향한 택시기사의 공세 계속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가 언론과 인터뷰에 나섰는데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생판물론사한테 목까지 쫄리고 이랬는데 전화상으로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그러고 하면 돼요. 합의금 받으실 때는 뭐 차관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합의금은 누가 책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준비했는데 1,000만 원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때 나한테 사과한 게 가식이로구나. 합의 볼 때 당장 그때는 못 내려고 그랬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아니 원본이 그대로 11월 7일 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가 증거인멸로 엮어서 논다? 네, 택시기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안해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폭행 상황을 다르게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또 전했는데요. 네. 당시 폭행 상황을 다르게 진술해달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용구 차관 입장을 냈던데 어떤 입장이었는가요? 네, 이용구 차관 이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 관련 언급을 굉장히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시죠. 당시에 기사님이랑 합의하고 영상 지우신 거 맞으신가요? 오늘 안 줬어요? 어제 입장문에서는 영상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니까, 다쳐. 그런 취지죠. 일단 변호인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행 중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을 하시나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폭행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 그 말씀드리기가. 네, 그랬던 이용구 차관, 이 어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바로 오늘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차관은 이 영상에 담긴 인물이 자신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 술에 만취해서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이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동석 기자가 얘기했던 이 1,000만 원의 거액의 합의금 관련된 입장도 냈습니다.
냈는데요. 이 합의금이 영상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송금한 건 맞는데 이렇게 거액의 합의금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라고 밝히면서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원미 기자. 네. 지금 이 폭행 피해 당한 택시 기사요. 네. 지금 보니까 증거인멸 가담 혐의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이 폭행 사건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이번 사건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담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보기에는 일단 이용구 차관이 영상 삭제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요청에 따라서 실제로 택시기사가 삭제를 한 거 아니냐 때문에 이 증거인멸에 가담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상을 삭제했으면 아까 본 그 영상은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앞서서 저희 그 택시기사의 언급 11월 7일 거 원본 영상 그대로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 검찰에서도 이 블랙박스를 다시 받아서 복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었던 건데요. 이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담 혐의를 적용을 한다는 말, 이 말은 결국 이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시킨 혐의를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용구 차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합의가 종료되고 택시기사한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라고 했었지만 택시기사가 거절을 했었다. 그 내가 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영상이 제3자한테 유포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경 의원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화면 보셨잖아요. 지금 화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상황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수사를 계속 받아왔고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됐고 이후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도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아직은 그렇죠. 예, 저 영상 하나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도덕성에 이 정권에 정말 먹칠을 한 이 공직자로서의 해야 되는 행태 측면에서 과연 저런 부도덕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본인의 말대로 공수처장 후보까지 올랐다. 네. 이게 저는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영상이 이 경찰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경찰이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명백하게 내놓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고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에 지금까지 뭉갰다는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이용구 지금 아직도 사표 수리가 안 됐으니까 현 차관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현미 기자 리포트 중에 1월에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나눈 얘기 네. 이거와 지금 이번에 새로 공개된 영상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얼마나 정말 이런 표현이 정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렴치한지 잘 나타납니다. 전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용구 차관의 이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몇 개월이 끌려왔는데 이 몇 개월 동안에 왜 그동안의 사태의 진상을 알고 있는 경찰 그리고 법무부, 청와대가 더 빨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더 윗선의 책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은 저 택시 기사와 이용구 차관이 1,000만 원을 건넨 걸로 합의가 돼서 그냥 덮여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내부의 익명의 제보가 언론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경찰 내부에서 아마 제보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추정만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지금은 이 공개 또는 뭐 정의 이런 거에 반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이런 게 결국은 까발라진다. 이런 게 저는 이용구 차관 사건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청와대가 이걸 몰랐다면 이건 무능에 그친 거고 알고도 이걸 덮었다면 또 다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큰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폭행 당시 생생한 당시 영상도 공개가 되고 이번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